찰스는 힘들게 무릎을 꿇고 한쪽 무릎을 꿇고 서서 구세주의 눈을 바라보며 도나의 손바닥을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단 2년 만에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남자의 이상한 행동을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학생 때부터 꿈꿔오던 말을 들었습니다. 찰스가 그 말을 했을 때 그 여자는 숨이 막히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찰스는 한쪽 무릎을 꿇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에 오른손을 기대는 것도 신이 났고 여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눈을 뜨면 사라질지 확인하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으나 눈을 떴을 때 빛나는 찰스만 보더니 예 도나가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여전히 여성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은 없습니다. 그녀의 운명의 수레바퀴는 카지노의 룰렛바퀴처럼 돌고 있었고 도나는 한 필드에서 다른 필드로 점프하고 있었고 그녀가 어디를 쳐도 그녀는 적어도 어느 정도 안정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수년 동안 자신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지면서 자신을 격려했습니다. 남자 없이 혼자 지내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되는 기쁨을 알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과 어머니가 되는 기쁨을 위해 자신을 헌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다 도나는 처음에는 어머니를 오랫동안 돌봤고 잠시 동안 아버지를 돌보았다. 아버지는 아내가 너무 그리워서 아내 없이는 있을 수 없었고 아내가 죽은 후에는 모든 것에 완전히 무관심해졌다. 그리고 도나의 어머니와 달리 다투지 않는 남자 이 여자는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았고 누구 앞에서도 소심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부엌으로 들어가는 도나는 커피 향과 섞인 담배 연기 냄새가 나는 줄 알았고 그녀가 돌아서면 주변에는 손에 담배를 들고 신문지를 집게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어머니가 보였으며 딸에게 신문에 있는 농담을 읽어주기 시작했고 쉰기침을 하며 큰 소리로 웃기도 했습니다. 도나는 어머니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생 동안 아내의 열정을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의 아내 안에서 감정의 회오리 바람이 태어나더라도 그는 올바른 말을 찾았고 화산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폼페이 주민들은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그는 아내가 화를 내기 시작하자 아버지가 사라지고 도나가 평생 살았던 아파트가 텅 비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고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의 침묵이 참을 수 없었으나 그 여자도 직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대개 2대의 텔레비전을 자신의 방에서 다른 하나는 부엌에서 동시에 켜곤 했습니다. 아파트의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일은 그녀의 모든 힘을 앗아갔지만 그것이 바로 여성의 구원이었습니다. 도나는 책으로 둘러싸인 도서관에서 그녀의 삶의 대부분을 일했습니다. 그녀는 여가 시간을 사랑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으며 보냈고 언젠가 이 신비한 느낌을 알게 될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다운도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부모님 옆에 있었고 사람들을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원한을 참는 법을 배우고 미소를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해와 연민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변덕스럽고 약을 거부하는데 모든 것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가 딸에게 약을 더 달라고 애원했을 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겪은 고통에 지쳤고 부모를 잃은 후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설이지만 이런 식으로 그녀는 적어도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개인 요양원에 일자리를 지원한 사람은 비슷한 방향의 기관에서 노인과 아픈 사람들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일에 대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노인 남성과 여성에게 필요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어와 같은 사람들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직업은 돈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의 마음의 부름으로 요양원에서 행복한 시절을 보내는데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와 그녀의 일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했으며 종종 친척들이 자신의 친척이 보살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어는 이 은퇴 요양원을 선택했지만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노령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겨우 60세가 된 한 남자가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찰스는 전직 프로 운동선수가 뇌졸중을 앓았고 활동적이고 건강한 남자가 요양원으로 왔습니다. 매일 아침개를 목줄에 메고 5km를 달리곤 했죠. 그는 무기력한 아이로 변했습니다. 도나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녀는 종종 그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이라고 말했지만 그를 여기로 데려온 찰스의 아내는 그를 달리 티파니라고 불렀습니다. 40살이 좀 넘은 것 같았고 새빨간 입술이 오칠한 하이힐과 빨간 지갑과 잘 어울렸다.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도나의 월급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그 여자는 사건의 본질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찰스는 뇌졸중을 앓고 야채 도나가 되어버렸고 그를 몹시 미워한다는 말에 역겨워했습니다. 그녀는 멘티의 눈을 들여다볼 때 항상 그들에게서 인간의 열정의 바다를 보았고 그들의 걱정이 필요하고 고통은 누구도 그럴 권리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 남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여성이 남편에게 정확히 이렇게 끔찍한 방식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편 티파니는 남편에게 필요한 보살핌을 제공하고 싶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찰스가 그 벽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곳에 찰스를 배치하고 싶은 장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양원 책임자는 도나를 티파니에게 최고의 직원으로 소개하고 그녀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나가 찰스를 처음 봤을 때 찰스를 보살피는 사람은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는 요양원 주민들과는 전혀 달랐다. 근육질의 잘생긴 남자는 휠체어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도나 원장의 새 환자는 그 남자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의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 물었고 분명히 그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권고가 있었지만 원장이 그의 사례가 심각한 재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대답했을 때 그녀는 놀랐습니다. 가능하고 게다가 찰스의 아내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남자에게 적절한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뿐이라고 말했고 티파니는 남편이 여기 이 의자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을 신경 쓰지 않을 것이지만 도나는 그녀가 그것을 가져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주도권과 책임을 자신의 손에 맡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랫동안 그 남자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그에게 말할 때마다 그의 눈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얼마 후 찰스 자신도 말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단지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도나는 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 전체는 도나가 찰스를 매일 다시 살리는 것을 지켜봤고 거의 1년 후 그는 불안정하게 일어섰지만 2년 후 찰스는 약간 절뚝거리며 이미 별도의 단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벽을 떠났지만 그는 아내에게 가지 않았지만 도나가 도착하자 아파트는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찰스가 그의 물건을 가지러 집에 왔을 때 아파트는 빛과 사랑으로 가득 차 아늑해졌습니다. 그를 택시 안에서 그녀는 그가 집을 떠날 때 티파니에게 한 말을 들었습니다. 필요할 때 당신 옆에 도나 같은 사람 말고 도나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찰스는 그의 뒤에서 문을 닫고 절뚝거리며 택시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티파니는 창가에 서서 찰스가 소지품 가방을 트렁크에 넣고 뒷좌석에 앉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나도 티파니는 거리에서 찰스가 여전히 절뚝거리며 붙잡고 있는 모습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의 팔 밑에 있는 여자 티파니는 이혼 후 전 남편이 초조하게 뺨이 떨리고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 남편은 티파니가 이미 정신적으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지출한 재산의 절반을 남편이 가져갔지만 그녀는 이것이 찰스는 전 남편의 이름 덕분에 전처가 누리던 혜택을 그의 변호사들이 이미 박탈하고 있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티파니는 행복한 부부를 바라보며 자신이 한 일이 그 비참한 노부인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표면에 있는 것처럼 끝났다는 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잘못된 일이었지만 티파니는 그것을 받아들일 방법이 없었습니다.